어제 북한이 NLL을 침범해서 서해 도서를 점령한 뒤에 한국하고 미국이 반격할 때는 핵 사용을 가지고 협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 연구소가 북한 핵무기 대응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의 또 다른 내용에 보면 이 내용에 따르면요, 북한이 6년 뒤에는 핵무기가 242개까지 가능할 거다. 이거는 뭐 핵을 그냥 몇 개 가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핵을 가지고 전략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전술핵으로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는, 핵을 실전 무기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전술 5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연구소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서해 5도를 점령한 뒤 핵으로 위협해서 서해 5도를 뺏는 부분, 서울을 핵인질로 제한적 핵 공격을 하는 부분, 핵을 60개를 공격해서 남한을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부분, 미국 본토를 위협해서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것, 핵탄두를 해외로 수출해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할 것이다. 2025년에 최대 242개의 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북한이 가질 거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북한은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무력 도발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왜? 비대칭 전력으로 한반도에서 핵과 일부 특화된 재래식 전략을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순간에는 싸움을 비길 수는 있어, 핵으로. 그리고 우리가 재래식 전력을 옛날처럼 다 유지할 게 아니라 특수전과 관련해서 기습에서 점령하는 부분으로 집중을 해. 그러면 기습 점령하고 핵으로서 협박하고 필요하면 터뜨리고, 이런 방법으로 북한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목표는 핵무장 국가로 남는 게 아니라 핵무장을 하는 이유가 핵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이 국가의 이 자원을 수출을 한다. 어떤 국가는 국가의 자원을 반도체를 만든다. 이러지만은 북한이라는 국가는 있는 걸 다 틀어서 핵을 만들어서 돈을 뜯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을 대체로 과소평가하죠. 그래서 북이 절대로 핵무기나 시설을 포기 안 할 거다. 그래서 북이 핵무기를 국내 외교 정책과 군사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고도 살고 북한의 지위도 보장받는 부분으로 하고 있다. 통치 정당성 제공, 김정은 정권과 국가의 보전, 북한의 지역 강국 등극, 한미 동맹 와해, 강압 외교 강화,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 정관 등을 북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은 핵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이제 핵 없이는 북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하라고 하는 문가리는 북의 도대체 뭐냐는 거죠. 북의 앞잡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 핵개발, 핵무기 생산량 확대, 다종화, 미 본토 도달이 가능한 사거리를 지닌 다양한 운반체제의 확보 등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이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이렇게 다양한 종류, 또 이 방사포와 핵을 섞는 거, 또 이 에이테킴스 같은 미사일, 그리고 또 아스킨데르 같은 또 다른 이 미사일, 이런 쪽에 핵을 얹는 거를 계속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보유량이 현재 2019년에 최대 60개였고 2020년까지 100개가 넘었을 거고, 이거는 북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등에서 추출하는 양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 2020년 현재 적게는 67개, 많게는 116개로 가지고 있고, 매년 12개씩, 많게는 18개씩 늘려서 2027년에는 242개까지 늘릴 것이다. 실제로 그런데 북이 외부에서 우라늄 농축량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핵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근데 북한의 핵을 가질수록 선제 공격 능력이 향상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갑작스러운 기습이 북한의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를 가지고 기습해놓고 자기 방어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북한이 핵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NLL을 포기하도록 서해 5도 중에 섬을 하나 점령한 뒤 한국이나 미국이 탈환을 하려고 하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을 하고 서울을 핵인질로 삼고 주요 도시에 핵 공격을 벌일 수 있고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도시도 핵무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수천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거다. 북한이 다양한 행태로 서울을 핵인질로 삼아서 실제로 이제 다른 도시를 공격을 하고 거기에는 미군 기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이라고 해서 북한이 한 60개 정도의 대규모 핵무기로 한국의 군사 정치적 시설을 다 기습 공격한 뒤 무력화시키고 한국을 침공해 항복을 받아내고 남은 한국군과 미군이 반격해오면 핵무기를 다시 쓰겠다고 협박한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임으로써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나 해구산이 무의미하다. 저거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해구산이냐. 자, 마지막으로는 북이 핵을 다양하게 이 테러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하려면 북이 핵을 가지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억제 전략을 보여줘야 된다. 핵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장난을 친다 하면 북에 대해서 미국이 본때를 바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비핵화라는 부분을 더 이상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이 이 핵에 대해서 물러서는 만큼 미국도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 줘야 되고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한다라는 이런 헛소리나 그 다음에 이 북의 핵능력, 미사일 능력에 대한 한미일의 정보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 내부의 정보전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북이 만약에 특수부대를 시켜서 서울 시내에 소형화된 전술핵을 몇 개 배낭으로 메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울 시내 빌딩에서 협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의 몇 개 지역 도시를 날려버리겠다고 한다든지 북한이 해병대 규모가 작은 이 인천부터 백령도 사이에 있는 이 서해 5도 중에 하나를 점령을 해서 점령을 기습으로 하면 금방 점령하겠죠. 그 다음에 그 점령 부대가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또 해안포대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과연 한국이나 미국이 반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북이 이런 전략들을 쓰면서 미국과 한국을 상대할 것이다. 이제 북이 무슨 비핵화 쇼로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의미한 것들을 끌고 갈 가능성은 북측에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 미국이 사실상 북을 핵이나 미사일 보유국으로 바이든 정권에서는 인정해 줄 가능성이 없다. 북은 트럼프 정권이 북을 핵 보유국 ICBM이 아닌 나머지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고 봤지요. 근데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 이렇게 느끼니까 문가리가 하고 있는 비핵화 사기 시효는 그건 북도 귀찮은 겁니다. 그래봤자 얻을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다. 귀찮은 일만 생긴다. 이제는 도발을 통해서 얻어내야 된다. 북은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권이라는 게 한국의 군부라는 게 북의 이 바뀐 이 핵을 보유화해서 특수전과 결합시킨 전략을 도외시하고 북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한국은 월남처럼 되는 게 아니라 히트앤드런 방식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과 특수전의 결합력.